오카 장관은 네르프가 사도의 격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극동지부의 군대가 치른 희생은 너무나도 컸는데 이때 티탄즈의 바스크 옴에게서 통신이 들어온다. 이에 오카는 올게 왔다며 바스크 옴과 대면하는데 바스크 옴은 여태까지 여러 차례 명령을 무시하고 독립 외부부대 론도벨을 무단으로 결성한 극동지부의 행동은 티탄즈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거라며 그렇기에 론도벨 부대의 즉시 해산을 명령한다. 이는 오카 장관에게 하는 경고였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법회의에 넘기겠다며 협박하는데 오카는 티탄즈가 설사 연방군의 주도권을 쥔다 할지라도 이 극동지부만은 멋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바스크홈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한편 지금 막 극동지부로 귀환한 론도벨 부대 브라이트는 오카 장관에게 사도격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오카는 네르프는 지구연방 정부로부터 초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고 정보도 톱시크릿 이상의 취급이라며 앞으로도 사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네르프의 명령이 최우선이 될 거라 말한다. 그리고 그보다 티탄즈가 극동지부를 본격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이나 지온과의 싸움에서는 EOT 병기의 개발원인 DC나 SDF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성인과 싸우는 것이 목적인 그들이 협력해줄지는 알 수 없는 일. 이에 오카는 나마타리아 섬이 티탄즈에 의해 통신봉쇄가 된 이상 론도벨이 나마타리아 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극동지부의 경보음이 울리며 도쿄만의 BF단의 로봇이라고 생각되는 기체의 출현이 확인된다. 도쿄만이라면 설마 DC의 일본 지부를 노리는 것인가? 이에 브라이트는 즉시 출격을 자원하고 오카는 이를 부탁한다. 그런데 브라이트가 출격을 위해 파일럿들을 소집하는 사이 도쿄만의 BF단의 로봇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이사쿠는 상대가 BF단의 로봇이라면 나의 로보가 아니라면 쓰러뜨릴 수 없다며 딜레이의 만류에도 아가마보다 먼저 출격해버린다. 도쿄만에 나타난 건 BF단의 십걸집 현옥의 세르반테스였다. 세르반테스는 DC 일본 지부에서 개발한 대이성인용 아머드 모듈인 그랑존을 빼앗아가기 위해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는데 슈우는 그랑존의 위험성과 이용 가치를 알아챈 BF단의 정보력에 대해 감탄하지만 그랑존을 꺼내라는 세르반테스의 말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그러자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가져온 GR2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이언트 로보가 등장한다. GR2를 보자 놀라는 다이사쿠. 다이사쿠와 로보가 처음으로 싸웠던 상대인 GR2는 다이사쿠가 BF단에서 도망칠 때 분명 쓰러뜨렸었는데 복구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久しぶりだね大作君そのロボは子供の持つようなものではないさあ開始たまえ許さないぞ BF 団聞き分けのない子は嫌いと言ったはずだそれに今回の GR2 は以前のものとは違うぞ 다이사쿠는 로보와 함께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GR2를 향해 공격한다. BF단의 GR 계획 1호기와 2호기의 대결이 시작되고 곧이어 새로운 적 고곤 대공의 브로켄 백자까지 나타나는데 이들은 요기개수 그시오스와 비행형 메카자우루스로 마징가를 공격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다이사쿠는 적이 늘어났다고 해도 나와 로보는 지지 않는다며 오기를 부려보지만 GR2만 해도 버거운 상대였기에 이 많은 적을 자이언트 로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이사쿠와 자이언트 로보의 대위기. 이때 때마침 론도벨이 도착한다. 코우지는 다이사쿠를 보자마자 멋대로 혼자 출격했다며 나무라는데 상황이 급했기에 브라이트는 이야기는 나중이라며 서둘러 전기 출격시킨다. 예상대로 마징가 제트가 나타나자 고곤과 브로켄은 마징가를 노리고 공격하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바다였기에 마징가 제트는 하늘과 바다의 적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론도벨엔 마징가 제트만 있는 게 아니었기에 다행히 다른 로봇들의 고른 활약으로 고곤과 브로켄 부대를 격파할 수 있었고 GR2 역시 자이언트 로보에 의해 격추되어 물러난다. 결과적으론 아가마가 시간에 맞춰 도착했기에 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무단으로 출격한 다이사쿠의 죄는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코우지는 다이사쿠를 심하게 몰아붙인다. BF단의 로봇은 자이언트 로보가 아니라면 쓰러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다이사쿠에게 로보와 너만으로는 BF단에 맞설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는 코우지. 코우지는 심지어 혼자서 싸울 생각이라면 아가마에서 내리라고 말한다. 이처럼 코우지가 다이사쿠에게 심하게 말한 건 브로켄과 고곤에게 마징가의 약점을 간파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못했던 것도 이유였는데 한편 브라이트는 슈우를 만나 BF단이 이곳에 습격해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데 슈우는 DC 일본 지부에는 다양한 EOT 기술이 있다며 그것을 노리고 온 것 같다고 얼버무린다. 브라이트는 그럴싸한 슈우의 말에 그것이 거짓임을 간파하지 못한 채
네오지온이나 티탄즈 그리고 에어로게이터와 같은 지구권을 위협하는 적과 싸우고 있다며 DC 일본 지부 책임자인 슈우에게 협력을 구하는데 중립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SDF나 DC 입장에선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닐 거라 생각되었지만 예상외로 슈우는 상관없다며 DC 본부나 SDF가 론도벨에게 협력하도록 하겠다며 흔쾌히 허락한다. 다이사쿠는 코우지의 말에 침울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쿠스하를 만나 코우지가 자신과 비슷한 신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코우지의 양치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또한 마징가를 코우지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코우지는 다이사쿠를 보고 있자면 옛날에 자신이 생각난다며 더욱 모질게한 모양이었는데 다이사쿠는 쿠스하 덕분에 코우지의 사정을 알게 돼 오해가 풀리고 마침 다이사쿠를 찾고 있던 코우지를 만나 화해할 수 있었다. 한편 아가마로 돌아온 브라이트는 오카 장관으로부터 henken 중령의 부대가 극동지부 근처에 강화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또한 henken 중령은 론도벨 부대용의 보급물자뿐만 아니라 신형기 제타건담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런 이유로 브라이트는 극동지부로 돌아가 신형기의 반입과 정비를 하게 되었다며 대원들에게 설명하고 귀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코우지는 마징가 제트의 공중권 대책을 위해 광자력 연구소에 한번 다녀오길 희망하고 브라이트는 이를 흔쾌히 허락하지만 비행형의 기계수에게 습격당할 경우 위험할 수 있었기에 마징가 팀을 쿠스하와 게타 팀과 함께 행동하게 한다.